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수철 소장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요. 오늘도 진짜 열정적인 이제 고객분들 세종시에서 올라오시고 또 한 팀은 또 수원에서 오시고 그렇게 오늘도 브리핑 답사를 진행을 했고요. 내일도 대체 휴일인데 또 내일도 예약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세종시에서 오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수원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토지 투자를 경험을 한 번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초보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또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소고기를 어느 정도 굽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를 아는 사람과 소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고기는 바싹 구워야지. 그래서 소고기를 바싹 구우면 질겨서 먹지를 못해요. 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뭔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게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인구,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지역을 보시면 이 인구를 여러분들은 검토를 하시잖아요. 나름 신중하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소장님, 안성 인구 얼마인가요? 여주 인구 얼마인가요? 원주 인구 얼마인가요? 당진 인구 얼마인가요?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금 너무 얕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이 인구수와 토지 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토지 투자와 이 인구수, 유튜브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내공과 이 경험이 엄청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가 일반 초보분들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거든요. 근데 이 진짜 지금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고수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곱씹어서 정말 곱씹어서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 지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짧은 유튜브 뭐 10분짜리, 2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오프라인 강의 이걸로 어떻게 그 고수분의 진짜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 투자는 인구수가 늘어날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현재의 인구수에 집착을 하십니다. 현재의 인구수. 근데 잘 보세요. 고수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놨나. 인구수가 늘어날 곳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근데 초보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 현재 인구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안성 인구 얼마야?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도 오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안성 인구 겨우 19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주 인구도 17만 명인가? 그거밖에는 안 돼요. 원주 인구 35만, 36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고수분들이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인구수는 뭐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 랜동의 좀 특징이 좀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송곳처럼 날카롭게 모든 것들을 원자 단위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합니다. 원자 단위로. 토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거시적 경제, 거시적 데이터를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요. 송곳으로 원자 단위로 아주 날카롭게 분류 분석을 한 다음에 찍어내는 상품이에요. 찍어내는. 도로를 하나 놓고도 A라는 땅과 B라는 땅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법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고 입지에 따라 다르고 계속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구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요. 땅값이 상승하는 건 현재의 인구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성에, 자 보세요. 오늘도 이제 브리핑하느라고 화면을 지금 열어놓은 건데, 여기 안성맞춤 IC 종합운동장 주변에 이쪽에 동신산업단지 들어가죠. 안성 인구 지금 늘었나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인구가 늘고 있나요? 안성 인구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의 땅값 어떻게 됐나요? 이런 4차선 도로, 38도로의 땅값 어떻게 됐나요? 이 302번 도로의 땅값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논리대로라면 땅값이 오르려면 인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야 돼.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구 증가가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요, 인구수랑 상관없이 개발 호재의 진행 정도입니다. 개발 호재의 진행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곳에 땅을 사야지. 그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안성으로 따지면 안성맞춤 IC도 개통 다 됐고, 동신산업단지 다 들어섰고, 이제 철도도 다 확정이 됐고, 예를 들어 착공도 들어갔고 완공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안성이라는 시장은 개발 호재라는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값을 올리는 건 이런 개발 호재들이 땅값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적으로 이제 지금 안성을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5살, 이제 유치원 막 입학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려면 뭔가 또 다른 개발 호재가 터져 주든가, 또 다른 개발 호재가 터져 주든가, 아니면 대규모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들이 활성화가 되든가, 제2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철도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역세권 개발이 그 다음 쪽으로 일어나든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처럼 이제 1단계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 인구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토지 투자는 인구수가 늘어날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선 그 지역을 분석을 했을 때 그 지역이 1단계에 지금 이제 막 성장기 초입에 돌입한 지역이다. 그럴 때는 현재 인구 필요 없어요. 개발 호재가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발 호재가 다 1단계가 마무리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땅값이 올라가려면 거기에 동반되는 게 이제 인구가 필요한 거예요. 대규모 인구. 그래야지만 땅값이 올라갈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인구수 많은 곳,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구수랑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성 인구수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개발 호재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개발 호재가 거의 다 끝나갈 쯤에 그 다음 땅값을 또 한 번 올려줄 2단계가 될 때,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로 점점점 넘어갈 때,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땅값을 올려줄 것은 폭발적인 인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내일도 대체 휴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